안녕하세요, 레디코입니다. 구독자님이 영상 제작에 사용할 수 있게 호시노야 후지에서 찍은 영상과 사진, 그리고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호시노야 후지의 객실에서 바라본 후지산의 모습입니다. 호시노야 후지는 호시노 리조트가 운영하는 럭셔리 리조트 중의 하나입니다. 8개의 리조트가 있는 호시노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비싸지만 한 번쯤은 꼭 가볼 가치가 있는 일본의 숙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꼭 한 번은 가볼 만한 곳인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많은데 구독자님 영상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구독자의 영상이 아니라 호시노야와 호시노 리조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다음에 올라올 호시노야 후지 영상을 보면 조금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고 조금 더 가고 싶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호시노야는 1914년 카루이자와에서 개업한 호시노 온천여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여행객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곳은 아니지만 신칸센을 이용해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카루이자와는 지대가 높고 숲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여름에 30도를 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도쿄의 부유층들이 카루이자와에 별장을 짓고 휴양을 즐기기 위해 찾는 곳이고 1800년대 말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인에 있는 상점가처럼 카루이자와에도 상점가가 있는데 조금은 다른 느낌입니다. 여행객들을 위한 기념품이나 간식을 파는 상점들도 있지만 별장을 꾸미기 위한 고급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들을 파는 곳이 많아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별장 짓는 게 유행하던 버블 시기에는 긴자의 유명 상점들이 이곳에 매장을 내면서 카루이자와 긴자라고 불리기도 했답니다. 상점가에는 프렌치 베이커리라는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카루이자와에 별장 짓고 사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빵집이라고 하는데 여기 단골 중 한 명이 비틀즈의 존 레논이었습니다. 오노요코랑 재혼하고 일본에 자주 왔다고 하는데 존 레논이 1976년부터 1979년까지 4년 동안 매해 여름이면 만페이 호텔에서 숙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청바지에 티셔츠만 입고 자전거를 타고 가서 빵을 샀다고 하는데 아마도 호텔 조식 불포함으로 예약을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조식 불포함으로 예약을 하면 아침에 빵을 사러 갔다 오거나 전날 미리 사두기도 하는데 조금 귀찮더라도 빵은 아침에 갓 구운 빵을 사러 갔다 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호텔 조식 불포함으로 예약하면 호텔 등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특급 호텔이면 1인 3만원에서 5만원씩 저렴해집니다. 존 레논이랑 오노요코 그리고 아들 이렇게 3명이 잤으니까 한 10만원 이상 아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호시노야의 역사가 시작된 카루이자가 어떤 곳인지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 이제 다시 호시노야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카루이자와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오랜 기간 운영하던 호시노 온천여관이 큰 변화를 갖기 시작한 것은 창업주의 증손자 4대째인 호시노 요시하루가 사장을 맡으면서부터입니다.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고 미국의 코넬대 호텔 경영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코넬 마피아로 불릴 만큼 이 학교 출신들이 세계 호텔 업계에 많이 진출했습니다.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취직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버지인 3대째 사장의 부름으로 호시노야 경영을 위해서 일본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전통을 중요시하는 아버지랑 대립이 심해서 잠깐 다시 또 미국에 가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가업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그 당시까지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던 호시노 온천요건의 주주총회에서 아버지를 내쫓고 4대째 사장으로 취임한 것이 조금 특이한 경력이기도 합니다. 그가 사장이 된 다음에 오너 일가의 특권을 배제하면서 가족과 가신 같은 직원들이 떠나기도 했지만 가족 경영이 아닌 수평적인 조직 구조를 만들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장이 되었던 시기는 일본 버블 경제가 끝나던 시기였고 기업 여행에 초점을 두고 있던 대형 료칸이나 호텔들이 도산하기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호시노야는 료칸의 운영과 소유를 분리하는 새로운 경영 방침을 세우고 호시노 리조트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전통적인 료칸은 기업이라기보다는 대대로 이어서 하는 가업이었고 토지랑 건물 등을 물려받으면서 영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소유와 영업을 분리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글로벌 호텔 체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소유와 운영을 따로 하고 있었는데 소유할 때 이자 비용이나 시설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호시노 리조트는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 첫 번째로 호시노야 카루이자와를 오픈했습니다. 기존 료칸의 일본적인 정서와 현대적인 리조트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료칸에서의 숙박은 온천을 하고 밥을 먹는 게 전부라고 할 수도 있는 다소 정적이고 어쩌면 약간은 수동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호시노야는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중시하고 취향에 따라서 식사를 고르기도 하고 조금 활동적이면서도 일본 전통과 오문테나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일본의 전통과 현대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개념의 리조트는 일본과 외국인 모두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인기에 힘입어서 여러 지점이 오픈하기 시작했는데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운영에 집중한 것은 빠른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점을 오픈하기 위해서 입지 선정, 토지 매매, 신축 또는 리뉴얼 이런 과정이 필요 없고 자금 확보에도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홋카이도의 토마무 리조트나 리조나리 리조트 몇 년 사이에 정말 빠르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현재 호시노야 브랜드의 럭셔리 리조트는 발리와 대만을 포함해서 8개가 있습니다. 리조나리 브랜드와 토마무 등의 리조트와 호텔이 13개, 카이라는 브랜드로 17개의 료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명 관광 호텔인 오모가 3개 있고 젊은 세대를 위한 자유롭고 루즈한 호텔인 베브가 2개 있습니다. 만약 운영과 소유를 함께 했다면 불과 20년 만에 이렇게 많은 시설을 갖고 있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합니다. 제가 게시판에 에반게리온을 오마주해서 료칸 재생 계획이라는 걸 업로드했는데 호시노 리조트가 확장하는 모습을 료칸 재생이라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이 어려워진 전국 각지의 료칸을 호시노 리조트에서 카이라는 브랜드 또는 호시노야라는 브랜드로 운영하면서 몇 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인기 료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있는 거죠. 제일 기억 남는 거는 호시노야 교토가 오픈한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100년 넘게 가업으로 운영하던 료칸이었는데 2007년 료칸 주인이 갑자기 죽은 다음에 오랫동안 문을 닫았던 곳입니다. 이미 전부터 경영이 조금 힘들어졌던 시기였고 2007년 리만 사태나 금융위기까지 이어지면서 잊혀지나 싶었었는데 2009년 12월에 호시노야 교토로 재탄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여행객도 많이 가는 아라시야마에서 배 타고 가는 료칸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호시노야 교토처럼 수많은 료칸들이 호시노 리조트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인류 보완 계획에서 료칸 재생 계획을 떠올린 거였습니다. LCL처럼 온천과 하나가 되거나 AT필드를 살살 녹이는 건 아니라서 댓글 보면서 약간 낚시질한 것 같다는 그런 반성도 했습니다. 호시노 리조트의 료칸 브랜드인 카이는 객실수 50개 미만의 아담한 료칸들이 17개가 있습니다. 손님 중에 아따미에 있는 160년 된 호우라이라는 료칸에 다녀온 분이 계셨는데 거기가 마음에 들어서 다음에 또 가려고 하니까 카이 아따미로 바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에 느꼈던 서비스가 마음에 들어서 또 가려고 했는데 카이로 바뀌어서 혹시나 불편하면 어쩌나 걱정하면서 예약을 해드렸었는데 그분이 다녀오시더니 조금 캐주얼해진 것 같기도 하지만 전과 다름없는 편안한 기분을 느꼈고 내가 낸 돈이 얼만데 아까워서라도 모든 게 좋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조금 중요한데 고급 료칸 후기들을 보면 대부분 좋았다고 합니다. 두 명이서 하룻밤에 50만원, 100만원 주고 가면 어지간하면 다들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좋은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헛돈을 쓴 거구나 이런 자괴감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료칸에 다녀오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억만 남기려는 그런 추억 보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긴 하죠. 저도 가족여행으로 큰돈을 들여서 꽤 비싼 료칸에 간 적이 있었는데 처음 접객부터 여러 서비스적으로 엄청 불편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 했었어야 했는데 계속 안 좋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기억만 남아서 아직도 그때 쓴 돈이 너무 아깝고 좀 후회되기도 합니다. 조금 불편하고 약간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여행하는 마음, 이게 여행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호시노야 후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호시노 리조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간단히 한 번 더 요약하자면 일본의 고급 료칸, 리조트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전통을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아니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숙소입니다. 하지만 비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야 하겠지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 그걸 꼭 갖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